옛날에는 사랑의 대화가 남자가 여자한테 거는 일종의 수작이었대요. 사랑을 하면 대화를 해야지 왜 수작을 걸었을까? 가족은 악마조차 변호한다. 가족은 개인이 철저하게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겉으로 봤을 때는 경제 대결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문명의 충돌? 과연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할까? 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지금 녹화 시간은 다들 퇴근한 시간, 저녁 7시 반입니다.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꼭 라디오 같네요. 정말 음악도 틀고 이야기도 나누고 사연도 듣고 뭐 그러고 싶은 분위기입니다. 잘할 자신 있는데 라디오 어디 섭외 안 들어오나? 얼마 전 비가 내려서 좀 시원해지는가 했는데 오늘도 날씨가 덥습니다. 그런데 벌써 입추가 지났죠? 곧 있으면 독서의 계절 가을입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는 가을날 낙엽이 소복이 쌓인 숲속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천고 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대화에 대하여 시어도어 젤딘의 책입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책은 오래전에 저자가 BBC 라디오 아침 뉴스가 끝난 뒤에 20분간 강연을 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취자분들께서 매일 아침 방송을 듣다가 직장에 지각했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강연 내용을 책으로 내달라는 요청이 방송국으로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고 전 세계 여러 나라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은 대략적인 소감, 저자에 대한 느낌은 강연의 내용을 묶은 책들은 물론 나중에는 다시 교정을 보기도 하겠지만 특히나 저자의 구어를 최대한 살린 책들은 보면 다소 문장이 단조롭고 평범하고 논리의 전개도 아주 치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강연을 들었을 때와는 달리 글로 옮겨진 이후에 다시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큼 강연자의 지혜가 담겨있는, 경험과 연륜이 담겨있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됐죠.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면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연륜이 깊고 경험이 풍부한 건축가가 수수해 보이는 집을 지었지만 그 속에는 건축에 대한 철학과 지혜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이 책도 저자의 경험과 연륜이 멋지지 않은 척 평범한 문장 속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 행동은 마음의 자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엉성한 듯한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는 말이죠. 이 책은 좋은 대화라는 매개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얻길 바라는 저자의 따뜻한 인간애가 담긴 책입니다.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책은 대화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책 목차 소제목만 보더라도 책의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자기계발서류의 책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책은 상대방을 대화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과 내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 상대방과 내가 더욱 성숙하게 하는 대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사례 속에는 몇 개가 없지만 실제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실제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자의 말에 100% 동의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만 실제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구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책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과 저 함께 동의해야 될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여전히
대화를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대화나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 책은 읽을 필요가 없겠지요? 효용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측정할 수도 없고 당장의 통계를 낼 수도 없지만 남자와 여자, 세대 간의 관계, 직장 동료들 사이의 오해와 경쟁,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불신의 문제, 여전히 우리는 대화를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장을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1장은 대화는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가 하는 장입니다. 저자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대화로 발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저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화는요, 평소에 쉽게 나누지 못하는 대화, 평소에 쉽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는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책에는 심리학에서 자유연상기법에 사용되는 듯한 그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매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36가지의 질문이 이 책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저자는 18개의 나라의 여성들을 만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그리고 욕구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지난 역사에서 사람들은 욕구와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내와 토론을 나누었는데 시어도어 제일딘의 아내는 소통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연구해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토론을 하면서 그전까지는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나아가 세상이 변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로서의 대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대화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 장은 어떻게 새로운 사랑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에 대하죠. 남녀 간의 대화에 대한 장입니다. 이 챕터는 막 사랑을 시작하는 분들, 사랑을 하고 싶은 분들은 꼭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인데요. 예전에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막 사랑을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데이트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 좀 두렵다. 너는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사랑을 하면, 진짜 사랑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야기 주제가 된다. 저기 떨어져서 구르는 낙엽조차도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두려워하지 마라. 그저 함께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이야기가 된다.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는 게 사랑 아닌가요? 이 장에서는 사랑과 대화에 대한 짧은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옛날에는 사랑의 대화가 남자가 여자한테 거는 일종의 수작이었대요. 사랑을 하면 대화를 해야지 왜 수작을 걸었을까? 그리고 낭만의 언어라고 표현하는데요. 시인과 소설가들이 전한 사랑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낭만의 언어도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들은 배우자를 어떻게 이상화할 뿐이지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대화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통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현상, 또 사랑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묘사를 했다고 해요. 당연히 사랑은 마치 신경증이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리고 하나는 영화의 대화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 속의 남자들은 대개 말이 없거나 말이 있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아주 마초 같거나 아니면 말이 아예 없거나 그런 남성 중심적인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거죠. 3장은 가족의 대화가 지루해지지 않을 방법입니다. 가족은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식사의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해요. 대화가 있는 식사. 이 책을 쓴 시어도어 제일딘은 영국 분인데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인데 제가 유럽 문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나요? 저는 일반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 식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나 봐요.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엄하고 강압적인 아버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가급적
눈높이를 맞추고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리고 좀 아이들을 혼내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경우에도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파에 앉혀서 저와 눈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러지 않았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이번 생에서는 아빠가 처음인지라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족은 악마조차 변화한다. 가족은 개인이 철저하게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대화는 정말 중요하죠.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존엄성이 응원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예전에 제가 큰아이한테 아빠는 너의 팬클럽 회장이야. 아빠는 너의 영원한 팬이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녀석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네. 여튼 가족은 그런 존재죠. 자, 그리고 4장에서는 일터에서 왜 새로운 대화법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분야 이외의 언어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제시하는 인간상은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형이라고 합니다. 제너럴리스트라고 하죠. 제가 한참 됐는데 삼성 세리 보고서였나요? T자형 인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안목을 갖고 있는 T자형의 인재가 앞으로 미래에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DNA를 발견한 크릭과 왓슨은 평소에 그들이 함께 나누는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논문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함께 나누는 대화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와 다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너럴리스트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대화는 어떻게 마음과 마음을 만나게 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문명과 문명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장에서는 한 개인이 좋은 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부분에서 이야기했다면 그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이 장, 결론장에 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요. 좋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저자가 진행하는 대화의 만찬 프로그램은 24가지의 질문이 메뉴처럼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진 질문은 좋은 대화, 깊이 있는 대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대화를 이끌어주는 매개가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나누기 힘들다면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생각이 나는데요. 욕구 이론 단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핍 욕구, 하나는 성장 욕구인데요. 결핍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욕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리적인 욕구라든가 사회적인 욕구라든가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성장 욕구가 있는데요. 충족이 되면 될수록 더욱 증대되는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매슬로우는 자아 실현을 넘어서 나중에는 자기 초월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초월 욕구란 자기의 완성을 넘어서 타인과 세상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시어도어 젤디는 그런 자아 실현, 자기 초월을 이루는 매개로서 좋은 대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내용은 바로 공부의 끝은 인간 공부라는 점입니다. 161페이지인데요.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들의 모든 인간적 복잡성을 직면하지요. 모든 대륙의 사람들, 모든 문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기 전까지 우리의 교육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기 어려운 현실을 깨닫고 겸손을 경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로서 인류 공동체의 감각과
상호 존중의 감각을 기를 때마다 큰 희망이 생깁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 이전의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좋은 대화는 불꽃이 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전달하는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만나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좋은 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좋은 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좋은 대화는 사람을 알아가는 공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수많은 공부들이 있지만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공부의 끝은 사람에 대한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감히 책에 대해서, 저자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는 건 아니고 다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주제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 문명 간의 대화에 대해서 저자가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을 보아서도 그렇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겉으로 봤을 때는 경제 대결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문명의 충돌, 역사의 주도권 충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문명과 문명과의 대화는 과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긴 기다림을 통해서 한 개인이 아닌 한 나라, 문명과 문명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을 보면 과연 그런 대화의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또 대화는 사실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과연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할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세상은 경쟁과 약육강식의 원리가 더 강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는가? 종교 간의 대화는 어떨까요? 2008년, 2009년쯤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 달라이 라마와 교황님이 만나는 것으로 세상이 좀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성사되진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읽고 있었던 책이 선의 황금시대라는 책이었는데 중국 선종, 불교 선종에 대해서 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저에게는 종교 간의 경계를 허물게 해준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죠. 두 분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성사되진 않았고, 그리고 2014년에 달라이 라마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시고 다시 교황님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다가 결국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만남은 지금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만나서 믿음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황님과 달라이 라마, 종교와 종교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을까? 만약 두 분이 종교를 내려놓고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신다면 가능하시겠죠. 하지만 그건 쉽게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저자가 말하듯이 종교에는 근본주의가 늘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헌신 이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이 말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근본 자리는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에서 만난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안다면 이미 그것은 종교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저자가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다소 혼자만의 시간,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6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해묵은 질문만 되풀이해 봐야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라 생각한다 해도 한 개인이
자기에 관해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 다른 사람들이 무한히 더 흥미롭고 그들이 한 말도 무한히 더 많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의미 있는 대화는 서로를 일깨우게 하고 서로를 성숙되게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말에는 동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대화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나와 대면하는 시간도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아 실현, 자기 초월을 위해서는 자기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란 늘 채와 용을 함께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나와 온전히 홀로 마주할 수 있는 채의 시간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들과 함께 성숙하는 용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 예고편에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가요? 라고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답변을 주신 분은 장미꽃 향기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질문을 하고서도 들은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것은 굉장히 내밀한 질문이다. 여러분들께서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와 어떤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공개를 하기 힘든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대화는 충분히 나눴습니다. 라고 하는 삶,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삶, 오해와 원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장미꽃 향기님께서 남겨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저는 단 한 사람과 마지막 대화를 류시화 시인과 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하고 싶은 질문은요. 자꾸만 저만의 세계 속으로 깊은 고립감으로 더 깊이 동굴로 들어가게 되고 저만의 세계 속에 갇혀 치우침이 많을 때 어떻게 헤치고 나와 시와 마주할 수 있는지, 자유로이 시를 대하거나 가벼운 글 또는 시를 알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연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류시화 시인은 페이스북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는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영상 밑에 적어 둘게요. 류시화 시인께 직접 메일을 보내시고 바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류시화 시인은 저희 작가신 교수님을 통해서 전해들은 류시화 시인은요, 누군가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함께 공감하고 그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미꽃 향기님께서 류시화 시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좋은 대화, 좋은 해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에 대하여 시어도어 젤딘의 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